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이거는 어제 하루 차트인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1500불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12시 반쯤부터 쇼스퀴즈가 났었는지 혹은 다른 게 있었는지 폭등하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추가로 2.43%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장 기준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닝콜이 이제 이틀에서 하루 정도 남았는데 블룸버그에서 S&P 500의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데 그것 때문일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를 둘러싼 최근의 얘기들이죠.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도 있을 예정입니다. 스스로를 배터리 빌리버라 할 정도로 배터리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 중 한 명이죠. 두 번째는 보어링 컴퍼니와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차츰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어링 컴퍼니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지을 첫 번째 비즈니스인 루프를 놓고 테슬라 모델 S와 X 그리고 3가 쓰일 거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제 보어링 컴퍼니가 올렸던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 Y의 리스 서비스 시작 소식입니다. 모델 Y에 집중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모델 Y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의 증축이 거의 완료되어서 3분기부터는 모델 Y의 증산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테슬라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곧 런칭할 거라 기대되는 만큼 이목을 끈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테슬라를 둘러싼 얘기들입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타겟 프라이스에 대한 소식과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짐 크레이머의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가시죠. No doubt you've heard a lot about Tesla's price action on Monday, a $323 swing intraday. Today, Piper goes to $23.22, Jim. Elon Musk on Twitter replied, wow. And the firm's point is that if solar and storage really does rival automotive one day, in their words, investors will eventually need to pay attention. The Piper piece is trying to find a justification and comes upon software and basically saying that this is they're using that it isn't a car. It's a technology vehicle that moves people around. But I keep coming back to September 22nd. I know Melissa was talking about the battery. That's battery day. It maybe goes 1 million miles. Look, I think the issue is exactly what Honeywell told me. Darius Adamczyk, the CEO. You can build a possible battery that can last 8-9 hours. That is a game changer because an 8-9 hour battery takes you very far across the country or north-south. So if he has that, then I think people will say, you know what, I see why people paid. It wasn't just day traders, not that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em. I see why people paid these prices because that battery is then going to be able to be a gating issue to whether they can make 2 million cars or 3 million cars. We'll suddenly realize this is not a small company, it's a giant company, and they can't produce them fast enough, and they have the best battery. And it's entirely possible that this might be the only car company that is able to come through this period because we are all going EV. We are. And so I think it's the battery. That's what we have to watch. 언급됐었던 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 주가를 기존의 939불에서 2,322불로 높였는데요. 단기적인 추정으로 봤을 때는 인도량 자체가 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DCF 현금 흐름 할인법에 따르자면 주가를 더 높게 잡도록 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더 많은 고객들이 FSD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총 마진이 30%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FSD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테슬라가 높은 마진을 기록하면서도 심지어는 차량 자체로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수준까지도 차를 판매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9월 22일은 연리의 주총이자 배터리데이가 열리는 가장 기대되는 날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은 2022년이나 2025년쯤이나 되어야 본격적인 프라이스 패러티를 맞출 수 있을 거란 예상이었는데 만약에 배터리데이에서 테라팩토리와 로드러너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배터리 가격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게 될 경우 이 파장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대격변 시기에 짐 크레이머가 말한 것처럼 살아남는 자동차 회사가 많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라팩토리는 기존의 기가팩토리에 적게 보면은 10배, 크게 보면은 약 30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는 예상이니까 기대감으로는 뭐 하나 빠질 수 없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어링 컴퍼니는 머스크의 행보를 지켜봐 오신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 보어링 컴퍼니가 첫 번째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점 LVCC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터널인데요.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테슬라 모델 S와 X 그리고 3를 LVCC의 지금 터널을 부르는 이름인 루프에서 사용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도 테슬라 비클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그들이 기존의 테슬라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건지 혹은 뭐 이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의 모델을 내놓다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를 명문화했다고 봐도 되겠죠. 보어링 컴퍼니가 내놓은 비디오를 한번 보고 가시죠. 보어링 컴퍼니의 FAQ 섹션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루프는 전기로 이루어진 무공해 고속 지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승객은 시간당 최대 150마일 수준의 자율전기차를 통해서 운송되고 여기서 말하는 AEB란 여기 추가된 거죠. 테슬라 차량 괄호치고 모델 S, 3, X라고 되어 있죠. 가격은 이게 대중교통 성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게 가격은 현재 대중교통 요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고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것은 어쨌든 속도 자체가 최대 150마일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역을 굉장히 적게 만들겠다는 건데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어링 컴퍼니 루프의 장점은 기존에 이제 철도 쪽에서 말했던 퍼스널 래피드 트랜짓 그러니까 PRT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차량 자체를 소수로 조립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뭐 다원시스나 우진산전이나 현대로템 등이 있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기존 철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한 목적의 비이클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차로서 활용함에 따라서 코스트 자체를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역 간 거리가 넓어진다는 의미는 결국에 표정 속도 자체를 빨리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역 간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가속과 감속에 쓰이는 시간적인 로스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차역이 적으니까 표정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당연한 이치죠. 역 디자인의 컨셉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보어링 컴퍼니의 첫 터널은 올해 2월에 완공되었고 두 번째 터널은 올해 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하는 작업은 양쪽 끝에 루프 시스템 역과 시스템 중앙의 지하역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겁니다. 끝단에 역이 있고 중앙 정차장이 있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방문 관리국은 이러한 독특한 이제 피플 무버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는데요. 5,250만 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세 가지 스테이션이 언급이 되고 이 중 하나는 지하에 있을 거라고 말하죠. 루프는 보어링 컴퍼니의 첫 상업적 운송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고 다양한 테슬라 차량을 터널을
통해 시간당 약 4,000명 정도의 사람을 이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5분이 걸릴 캠퍼스를 2분 미만의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어링 컴퍼니의 FAQ에도 나와 있는데, 보어링 컴퍼니는 원래 터널을 하나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억 달러 수준에서 약 10분의 1인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 이제 크기를 줄이고 뭐 다양한 공법을 썼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시간당 수송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더 뚫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어링 컴퍼니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수단별 수송량을 보자면 이 정도입니다. 전용 차로를 통한 BRT 시스템의 수준 정도는 되는데요. 이런 거에서 가장 좋은 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이겠죠. 카파시티당 이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략 그 도시계획, 교통계획 하시는 분들이 이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 지선망이나 간선망마다 교통수단을 정하게 되는데, 이런 보어링 컴퍼니를 통하게 된다면 PRT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도의 수송 인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요소이죠. 뭐 예를 들어서 트램으로 했다가 중전철로 교통을 전환시킬 수는 없는 반면에 루프 시스템을 통한다면 더 뚫어버리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가 갖는 단점인 궤도나 노반, 터널 등의 제반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철저하게 효율적인 간선망으로서 허브 투 허브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시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모델 Y가 월 499달러로 리스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프리몬트 공장에 모델 Y를 위한 이제 본격적인 생산 준비가 거의 확정되어 갔기 때문이겠죠. 모델 Y의 리스 소식이죠. FSD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임대 기간에 36개월 기준으로 4,500불을 내고 할당 거리는 1만 마일 수준입니다. 이제 먼슬리 페이는 따로 있죠. 이런 거는 테슬라가 이달 초 기본 모델 Y의 가격을 5만 달러 이하로 내린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전기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트위터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BMW X5의 리스 옵션과 비교해 두셨더라고요. BMW X5는 6만 1,200달러 수준이고 FSD가 포함된 테슬라 모델 Y도 6만 1,000달러 수준인데, 연료비나 유지비를 제외하고서라도 리스비 자체가 756불 수준과 646불 수준으로 약 110달러 수준이 싸다는 얘기여서 아주 좋다는 입장의 트윗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에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 주류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많은 차량이 필요하고, 우버나 리프트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의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크인베스트의 타샤 키니도 해당 테슬라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우버나 리프트에 대해서 갖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죠. FSD 방식에서의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아래처럼 스티어링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시죠. 이어서 공급 사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프리모트 공장의 모델 Y 생산 라인입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테스마니안의 자료인데요. 프리모트 공장의 모델 3 생산 라인과 모델 Y 생산 라인입니다. 굉장히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임시 건물로 지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임시 건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모델 Y의 생산 라인도 거의 11일 만에 완공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수준의 증축이 가능했습니다. 단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테슬라처럼 하지만 YOY를 40% 가까이를 내겠다는 입장에서 양과 질은 다소 양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공개 및 새로운 영상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